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콘텐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글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글에는 꽤 많은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다 다루지는 않고 조금씩 하나씩 다뤄보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글 내용을 보여주려면 글을 좀 써야겠죠? 이제 저도 블로그에 가서 몇 개를 썼습니다. 2개 정도 썼고요. 보시면 뭐 이런 정도로 들어가 있고 이제 대표 이미지도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꼭 넣어주셔야 우리 썸네일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치환자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ArticleRef라는 치환자가 보이는데요. 이것도 이전에 배운 s태그나 sguest처럼 특정 주소에 들어가면 그 안에 태그들을 보여줍니다. 특정 주소가 어떤 건지는 일단 뒤에 다뤄보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sArticleRef와 링크, 타이틀을 넣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스킨 편집 페이지로 오셔서 sguest 아래에 넣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적용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이런 식으로 제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2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 개가 나온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홈에서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블로그에 가서 보시면 홈일 때 이렇게 나오죠. 카테고리로 이동해도 이렇게 나오고요. 글을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하나가 나옵니다. 즉 홈일 때도 나오고 카테고리일 때도 나오고 글 내용에 들어가도 나온다는 겁니다. sArticleRef는 그 내용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면서도 여러 개를 보여줄 수 있게 반복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ref가 repeat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이런 기능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스킨이 스퀘어라고 있습니다. 여기 스킨 변경에 가서 여기 스퀘어라는 스킨이 있거든요. 이거를 미리 보기로 해서 보시면 이 위에 부분을 일단 무시하시고요. 이 아래가 sArticleRef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글이 하나 있는데 그 아래 또 있고 또 있고 뭐 또 있죠. 이런 식으로 이 글을 홈에서 여러 개 보여주고 싶은 경우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이 홈에서 보여주는 거랑 글 내용에서 보여주는 걸 다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건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고 그 다음으로 카테고리를 넣어볼 건데요. 북클럽 스킨을 보시면 글을 선택했을 때 그 위에 카테고리가 들어있습니다. 제목 바로 위에 있죠. 그래서 이 링크와 카테고리를 사용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적용하고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오죠. 이제 블로그 홈에서 이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이제 베스트셀러가 카테고리인 글들만 딱 나오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글이 5개가 있죠. 근데 저는 7개를 썼습니다. 왜 5개가 나올까요? 이 스킨 편집 페이지에 가보시면 처음에 나오는 화면이 이렇게 설정이 있는데요. 다들 처음에는 이렇게 10개라고 설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설정해서 보시면 이렇게 글들이 있는 만큼 10개만큼 나올 건데요. 만약에 이거를 3으로 바꾸면 3개가 나옵니다. 즉 홈에서 나올 수 있는 글자의 개수를 여기서 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카테고리에 있다고 해볼게요. 카테고리도 이제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숫자를 2로 해서 적용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네, 이렇게 2개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 글을 보려면 이제 페이지 1, 2, 3, 4 뭐 이렇게 있어서 클릭해서 넘겨야겠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날짜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잠시 눈으로만 보세요. 어떻게 값이 들어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아래에 넣어보겠습니다. 적용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데이트는 날짜와 시간이 모두 들어가고요. 심플 데이트는 날짜, 그리고 이열은 연, month는 월, day는 일, hour는 시간, 그리고 minutes는 분, second는 초입니다. 딱 봐도 이건 잘 사용하지 않겠죠. 심플 데이트 아니면 데이트를 사용합니다. 북클럽 스킨을 보시면 심플 데이트를 사용하는 것 같죠? 그래서 저희도 심플 데이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 다음으로는 작성자가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군지 이름을 적어주는 건데요. 보통 블로그는 한 명이 쓰지만 티스토리는 한 블로그를 여러 명이 쓰는 것도 가능해서 이렇게 작성자 이름도 넣을 수 있습니다. 북클럽 스킨에서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한번 어떻게 나오는지 써보겠습니다. 적용하고 미리 보기를 보면
저는 블로그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다르게 나오겠죠? 이제 그 다음으로 아티클 레프 데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본문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한번 바로 넣어보겠습니다. 이제 컨텐츠라고 구별할 수 있게 클래스가 컨텐츠인 div 태그를 만들어 줄게요. 적용하고 미리 보기를 보면 네, 이렇게 글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공감이라던가 공유할 수 있는 버튼도 있는데요. 이것도 자동으로 생깁니다. 여기서 잠시 블로그에서 개발자 도구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 전에 글들끼리 서로 구분할 수 있게 div 태그를 하나 더 추가해서 감싸주겠습니다. 그리고 클래스를 추가해서 각각 어떤 태그였는지 알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적용하고 블로그에 가서 새로 고침해서 보시면 이렇게 글이 여러 개 들어가 있고 이 글 안에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카테고리 치환자가 링크가 이렇게 바뀌었고 카테고리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목 같은 경우는 링크가 이런 식으로 바뀌고 타이틀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데이트, 아서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컨텐트가 있죠. 이걸 보시면 두 가지의 태그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본문의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아까 전에 보셨던 공감 버튼이 있는 컨트롤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안을 또 보시면 저희가 썼던 글의 내용이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 스타일을 사용할 거고요. 이후에 필요하면 한번 스타일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치환자로 돌아와서 본문 아래에 썸네일이 있습니다. 글마다 썸네일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sArticle-ref 썸네일이라는 치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썸네일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이제 그 안에 썸네일을 넣어야 되는데 두 가지 형태에 있습니다. URL과 raw URL. 한번 이 세 개를 다 써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스킨 편집 페이지로 돌아와서 카테고리 위에 썸네일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적용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저는 대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태그를 볼 수 있고 그 안에 내용은 이런 식으로 들어 있습니다. URL과 raw URL인데요. raw URL을 쓰든 URL을 쓰든 둘 다 똑같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URL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넣어 볼게요. 적용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저는 썸네일이 그냥 이런 느낌인 거지 유튜브는 아닙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다른 치환자를 한번 볼게요. 그 아래에 이제 아티클-레프 링크라는 게 있는데 저희는 아직 댓글을 구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쓰지 않고요. 이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rp 카운트는 이제 댓글의 개수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 아래에 있는 ip 카운트랑 같이 사용하셔야 합니다. 보기 쉽게 메뉴에 넣어 볼게요. 적용하고 미리 보기를 하면 전 댓글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0이라고 나옵니다. 부크럽 스킨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지워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글을 보여주기 위한 치환자들을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부크럽 스킨처럼 만들어 줄 건데요. 보시면 글쓴이와 날짜가 옆에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맞게 바꿔줄게요. 인포라고 해서 감싸주고 스팬으로 한 줄로 나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적용하고 이제 새로 고침해보면 이렇게 한 줄로 나오죠. 이제 스타일을 입혀볼 건데요. 보시면 글에 이동했을 때는 상단에 이렇게 썸네일과 제목이 나옵니다. 하지만 카테고리로 이동하면 그 썸네일 공간이 없어지죠. 그래서 글일 때에만 적용할 수 있는 스타일이 필요합니다. 구현하는 방법은 많겠지만 저는 공통 치환자에서 body id라는 치환자를 사용할 겁니다. 이 body id는 무엇이냐면 현재 페이지가 무엇이냐에 따라 이 치환자의 값이 달라집니다. 홈 화면이면 ttbody 인덱스가 들어가고요. 글 화면이면 ttbody 페이지가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직접 어떻게 바뀌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킨 편집 페이지로 돌아와서 이 바디 부분에 치환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적용하고 새로 고침을 하신 다음에 블로그로 와서 지금 현재 홈이니까 ttbody 인덱스라고 나오죠. 태그로 이동하면 ttbody 태그고요. 방명 로그로 이동하면 ttbody 게스트북, 카테고리로 이동하면 ttbody 카테고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테고리에 있는 글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ttbody 페이지가 되죠. 즉, ttbody 페이지일 때 위에 공간을 만들어서 썸네일을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맞게 스타일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CSS 편집 페이지로 들어가셔서 맨 아래에 ttbody 페이지일 때 메인과 어사이드는 위에 공간을 줍니다. 마진타, 하이픽스 적용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현재 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카테고리가 아니라 글로 바꿔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위에 공간이 생겼습니다. 이 공간에 저희 썸네일을 여기에 옮겨주시면 되겠죠. 메인 밖으로 벗어나야 하기 때문에 앱솔루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왼쪽 끝에 붙어야 돼서 레프트를 0으로 하고요. 가로 크기는 100 VW를 넣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보는 화면에 가로 크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로로 쫙 채워야 돼요. 이 블로그를 보시면 가로로 꽉 차 있죠. 이런 식으로 넣어줄 거고요. 높이는 340픽셀로 하겠습니다. 적용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가로로 늘어난 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로 안 올라왔죠? 이제 위로 올려주려면 마진탑 400픽셀 이제 공간 만든 만큼 올라가야 합니다. 적용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올라왔죠? 그런데 지금 이미지를 잘 보시면 이렇게 가로가 좁아지면 짜부돼요. 이렇게 눌린 것처럼 되죠? 그래서 차라리 비율을 유지하면서 넘어가는 부분은 잘리게 할 수 있게 오브젝트 핏을 커버로 넣겠습니다. 적용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네, 이렇게 되고요. 이제 여기에 글자가 하얀색이 들어갈 건데 보시면 이렇게 하얀색이 들어가죠. 근데 이 글자가 잘 보이려면 이 배경이 조금 어두워야 돼요. 그래서 저희도 어둡게 하겠습니다. 필터 브라이트니스 밝기를 한 반 정도로 줄일게요. 그래서 적용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네, 어두워졌죠? 이제 여기에 이제 글을 하나씩 넣어 보겠습니다. 카테고리에 여기 있으니까 여기서 위로 올라와야겠죠? 그리고 글자는 하얀색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죠? 마찬가지로 타이틀과 이 날짜 저자도 같이 넣어주겠습니다. 저장하고 새로 고침을 하면 네, 이렇게 제목과 저자도 같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보시면 제가 순서를 잘못 넣었네요. 근데 보시면 왼쪽에 이제 저자가 있고 오른쪽에 날짜가 있죠. 순서를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by라고 붙여볼게요. 그래서 적용하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면 네, 이렇게 북클럽 스킨처럼 상단에 있는 제목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블로그에서 보시면 네,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제 이건 글일 때의 모습이고 아까 홈일 때도 보인다고 했죠. 근데 홈일 때는 이렇게 위로 삐져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상단의 공간을 만드는 거는 글일 때만 하게 돼 있죠. 홈일 때나 카테고리 때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이거는 구현하지 않은 이유는 북클럽 스킨에서는 이 카테고리일 때 모습이 이렇게 할 거라서 아직 구현을 하지 않은 겁니다. 다음 시간에 목록을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